고등학교 2학년, 첫눈에 반한다는 게 진짜 있을 줄 몰랐습니다. 긴 생머리에 항상 책을 안고 다니던 한 여자애. 그녀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 말을 붙였습니다. 너 책 좋아하나 봐? 응, 왜? 그냥 나도 좋아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서툰 첫사랑이 시작된 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고3 겨울엔 같이 도서관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20살이 되던 해 우리 둘은 대학도 같은 지역으로 갔습니다. 나는 경영학과, 그녀는 문예창작과. 졸업 후 나는 바로 취업을 했고 그녀는 시나리오 작가를 준비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버거워.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잘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너무 이르다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은 없다고. 시간은 흘러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고 나는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퇴근은 밤 10시, 출근은 새벽 7시. 평일엔 얼굴도 잘 못 보고 주말엔 늘 피곤했지만 우린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어요. 항상 괜찮아라고 말했죠.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6개월 전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톡 창 하나, 프로필 사진도 없는 채팅방. 이상했습니다. 톡을 열었고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누나 보면 설레서 미치겠어요. 다음 주에 또 데이트해요. 누나 진짜 예뻐요. 2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녀보다 11살이나 어린. 나는 그녀를 깨웠고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뭐냐고. 그녀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출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회의 중에도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요. 무언가 나를 짓누르는 느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 감정이 너무 헷갈렸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사람과 연락 끊었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젊고 활기찬 남자. 그가 그녀에게 말했겠죠. 남편은 재미없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데 왜 집에만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킨 걸까요? 가정을 위해 일만 해온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부부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흔들려 있었어. 나도 나를 이해 못했어. 저는 상담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에 박힌 그녀와 그 남자의 대화, 그 웃음, 그 따뜻한 말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런 눈빛을 받지 못한 지 오래였거든요. 상담실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야. 그냥 누군가 나를 여자라고 봐줬다는 게 그게 너무 달콤했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 거구나. 그러면서도 그녀가 왜 그걸 바람이라는 방식으로 해소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2년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첫사랑, 결혼, 아이, 모든 것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도저히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그녀도 힘들었을 거라고, 내가 너무 무심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바람은 결국 선택입니다. 순간의 외로움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선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매일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사랑을 믿어야 할지, 배신을 기억해야 할지, 상처를 치유해야 할지, 새 삶을 시작해야 할지,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나는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회사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찍 집을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감정적이던 나의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우리의 일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해왔던 일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일단 노력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그땐 서로의 인생을 가는 거야.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두 사람을 눌렀습니다. 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한 달 사이 아내는 얼굴에 표정도 없어지고 생기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애처로운 마음과 미운 마음이 복합되어 그녀를 쳐다보는 마음이 알 수 없은 감정들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후 우리에게 남은 것들. 1화 상담 이후의 변화. 첫 번째 상담 이후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단둘이 상담실로 향하던 길. 처음엔 어색했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느낀 게 언제인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 아이의 부모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절 여자로 봐줬다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사실은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거였구나. 2화 아들의 반응. 우리는 갈등을 최대한 숨겼지만 아이는 눈치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는 평소보다 말을 줄였고 식사 중에도 우리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혼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요즘 엄마 울고 아빠 방에만 있고 친구네도 이혼했는데 똑같은 느낌이라서.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라며 덮어두려 했던 것들이 아이 마음엔 멍으로 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과 단둘이 산책을 했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지금 다시 사이 좋아지려고 노력 중이야. 혹시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도 널 위한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내 옆에 있을 거야. 3화 아내의 진심. 세 번째 상담이 끝난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끝났어.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나았다는 걸 알았어. 당신은 나를 믿고 지켜주고 우리 아들을 사랑해. 내가 미쳤던 거야. 아니, 너무 고장나 있었던 거야.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바빴잖아. 당신이 힘들어 보이는데 나까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그녀는 상담사 앞에서 무너졌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용서를 바라는 눈빛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4화 선택 제외 혹은 결별. 상담 2개월 차. 나는 두 개의 결심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이어간다면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가족은 유지된다. 아이는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결별한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22년의 관계는 끝이다. 아이의 정서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팔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잃어도 괜찮을까?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는 없어도 함께 살아갈 수는 있을까? 5화 우리의 오늘. 결국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어색하고 믿음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데이트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단둘이 영화관에 가기로 했고 매주 금요일엔 우리 셋이 밥 먹는 날이라는 약속을 지킵니다. 나는 여전히 아내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녀도 그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함께 회복 중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끔은 다시 배우는 겁니다.